안녕하십니까. 태복플래닝 박근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삼성동에 분양을 하고 있는 고급주택 라브르27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브르27은 전체 27세대 중에서 90% 이상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라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라브르27은 어떻게 또 분양이 마감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또 분양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라브르27의 장점을 먼저 제가 좀 순서를 나열해 드리고 나서 자세하게 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브르27의 첫 번째 특장점은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게 지역적으로 가장 특색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현재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학군 또한 좋습니다. 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현재 9호선 봉은사역에서 2호선 삼성역까지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포함한 잠실 마이스까지 이어지는 대대적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개발이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포함한 삼성동 개발 호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건설에서 시공한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그동안에 보셨던 고급 주택의 대표적인 상품은 많이들 신문에서 보시고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아이유 아파트로 많이 유명했던 23년 12월에 준공된 에테르노 청담 자체가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던 상품입니다. 현대건설은 그동안에 시공했던 상품이 에테르노 청담,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 또 반포대교를 지나서 용산구 서빙고동에 들어가는 아페르 한강, 아페르 파크,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분양 중인 에테르노 압구정, 또 지금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라브르27까지 고급 주택의 선두주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고급 주택을 그동안 시공했던 노하우가 아주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처음에 계약하실 때 준공 시기를 아마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분양했던 고급 주택이 준공 시기를 정확하게 지켰던 적이 아주 100%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자체는 그동안에 분양했던 상품들 자체가 준공 시기를 대부분 지켰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10억대, 20억대 아파트가 아니라 100억대 이상의 고가 주택이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고객님들은 기회비용을 내시는 거고 기회비용 자체가 준공 시기가 딱 맞아서 들어맞는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프리미엄으로 또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라브르27은 전체적으로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지로 보시면 되는데 전체 지상 7층까지 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초고가 주택들을 보셨을 때 15층 이상, 20층 이상, 한 4, 50층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사람이 집에 들어갔을 때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층은 아주 초고층에 있는 층이 아니라 좀 더 낮은 층이 더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라브르27은 단독주택 세대와 테라스하우스 세대, 또 슈퍼펜트하우스까지 층수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층에 대부분 다 단층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편안함과 함께 안정감 있는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분양가는 지금 오픈을 해드리긴 좀 뭐하지만 라브르27 시행사에서 5년 전 부지 매입을 해서 지금의 분양가가 나온 것이라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양을 준비 중인 상품에 대비해서 그만큼의 금액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커뮤니티를 뺄 수가 없는데요. 현재 고급 주택의 트렌드는 하나의 단지에서 모든 생활을 다 누리실 수 있는 것이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니즈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라브르27 같은 경우에는 27세대만이 오로지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전체 약 900평입니다.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약 200평대입니다. 라브르27은 에테르노 청담의 약 4배 이상 900평대라고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여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라브르27의 장점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라브르27의 분양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갤러리 안에서 고객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계약을 같이 좀 하고 있는 담당자 분입니다. 그 라브르27의 안재인 차장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안재인 차장님은 처음에 23년도부터 라브르27 사전 홍보를 하고 또 청약을 하고 지금까지 분양이 90% 이상 마감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던 차장님이시고요. 라브르27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 안내를 드릴 건데 고객님들께서 요즘에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좀 대변을 해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라브르27이 언제부터 분양 시작을 했고 현재 분양률은 어느 정도고 공사 진척도는 지금 현재 얼마큼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라브르27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 10월 5일부터 계약서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분양은 펜트하우스 2세대 빼놓고는 다
분양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도는 테라스하우스 일반층이 있는 1층 부분, 커뮤니티 부분의 1층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준공 시점은 2026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 거고, 고객님들이 계약 진행하셔가지고 입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27년도 아마 2월이나 3월 정도에 입주 가능하실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계약이 이제 아주 많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커스터마이징 1차 했는데 커스터마이징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1차가 이제 평면 레이아웃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미팅이 진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럼 2차로 마감재하고 인테리어 등은 언제쯤 할 예정일까요? 지금 1차적인 커스터마이징 설계 도면 변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끝난 상태고, 2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4월 중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펜트하우스가 P1, P2에서 P1 세대가 이제 펜트하우스고 P2가 슈퍼 펜트하우스잖아요. P1이 봉은사역을 바라보는 쪽이고 P2가 한강 뷰가 나오는 쪽이잖아요. 그 부분을 4월 이후에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한가요? 지금 조금 빠르게 4월 달이나 5월 초 정도까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내부 이제 설계 도면 커스터마이징이라던가 자재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연도 가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요? 가을에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은 커스터마이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설계 도면 변경이라던가 자재 부분 선택은 좀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오는 자재라던가 이런 부분들 설계 부분도 최상의 어떤 설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할 거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내부에 약간의 인테리어 어떤 절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완벽하게 설계 도면이라던가 자재 선택이라던가 이런 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현재 물건이 없어서 테라스 하우스하고 이제 정원세대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전매가 가능하냐는 부분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강남구 삼성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그게 풀리든 안 풀리든 전매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번에 그 연장된 게 3월 24일에서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잠시 또 묶였고, 그 이후에 연장이 만약에 안 된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매는 되든 안 되든 가능하다. 또 디테일한 부분은 저한테 또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시고 계약서를 발행을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는 바로는 안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내실 때 계획만 내시고 초반에 그 서류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입주 때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초창기 사전 청약 때보다는 분양가도 조금 상향이 됐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고급 주택을 PH129, 에테르노 청담, 아페르 한강을 겪어보신 고객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지금 라블27을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이게 프리미엄이 많이 오를지 또 돈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매방하셨던 고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질문을 주실까요? 사실 실거주로 대부분 들어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프리미엄이라던가 이런 건 생각은 조금 안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살고 있는 주택이 가격이 이제 하락되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걸 훨씬 더 선호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감안하지 않고 구입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들 갖고 선택을 하신 게 라블2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블27이 지금 현재 다른 고급주택과 특수하게 다른 거는 개발 호재랑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전 땅을 매입했던 부분에 대한 분양가, 현재의 분양가, 또 개발 호재가 묶여 있는 부분,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분양 상품이 나올 것과 대비해서는 지금 사셔도 충분하게 프리미엄이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가 전화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라블27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개발 호재. 아주 많이 들어보셔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 부분에서 가장 좀 이런 부분들이 특수하다라는 부분 몇 가지만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삼성동 개발 호재 부분의 면적은 지금 58만 평이 지금 개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고객님들이 가장 메리트 있다고 느끼시는 거는 GBC, 그다음에 영동대로 복합 한승센터,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세요. GBC 같은 경우는 준공 나서 입주하시고 나서 한 1, 2년만 지나면은 그 안에 이제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5성급 호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계약자분들 중에 이제 사업체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회장님들은 사실은 시간을 다투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드론 택시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교통수단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GBC 위로 드론 택시 정거장까지 들어선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라고 해서 지금 왕복 10차선 도로 위로 공원이 5,000평 정도가 펼쳐진다라는 메리트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GBC하고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코엑스까지 지하 도시가 굉장히 크게 아시아 최대 규모 지하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코엑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모든 분들이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몇 배 되는 규모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고요. 그 안으로 전시장, 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쇼핑의 모든 메카들이 다 들어갈 거고 사실 그렇게 가게 되면 식음료까지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거주하실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거주하시면서 조금만 나가시면 공원부터 이제 쇼핑, 어떤 문화 콘텐츠까지 모든 걸 다 누리실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편으로는 사실은 GTX A 노선, C 노선, D 노선까지 지금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KTX도 구상되어 있고 위례 신사선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삼성역 2호선하고 봉은사 9호선까지 사실 7개 노선이 들어가는 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봉은사역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삼성역의 파르나스 호텔, 그다음에 파카야트 호텔, 신라스타이 호텔, 오크우드 호텔 5개네요. 거기에 또 GBC 안쪽으로 들어오는 호텔들이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5성급 호텔이 거의 5개 이상 들어가 있는 곳이 삼성동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청담동은 주거 형태로만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보면은 삼성동은 이제 업무와 교통과 이제 복합 주거단지로 해서 구성되는 복합 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동남권 쪽에 있는 삼성동 쪽으로 개발되는 부분의 호재가 향후 10년, 20년까지 이어진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라브리 27에 이제 개요는 어느 정도 정보는 오픈되어 있지만 또 차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개요와 구성을 한번 안내를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라브리 27 액자를 가져오긴 했지만 자세하게는 또 여기는 또 조감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 라브로 27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웅지역 사택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지금 라브로 27은 1417평 부지에 지하 5층부터 지상 7층까지 딱 27세대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4층, 지하 3층으로 146대의 주차 대수가 마련되어 있고요. 지하 4층으로는 지금 각 세대별 창고가 7.12평씩 거기 기사 대기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 27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대 테라스가 들어가는 테라스하우스 20세대와 타운하우스 개념의 단독형 가든하우스 5세대 그리고 펜트하우스 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900평 정도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엄청 큰 규모예요. 네, 맞습니다. 커뮤니티 중에서 30세대 미만의 이제 남녀 사우나가 들어가는 건 최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하 2층이라는 위치에 화상회의라던가 미팅할 수 있는 룸이 2개 룸이 마련돼 있고 컨퍼런스 룸까지 코로나 이후로 이런 공간들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팅을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손님을 이제 오시라고 하셔서 단지 안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한 회의라던가 급한 업무도 보실 수 있고요. 미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 집이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를 이용하셔가지고 미팅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하 2층에 비즈니스센터라고 해가지고 마련돼 있으면서 지하 1층에는 이제 메인 커뮤니티로 남녀 사우나 그리고 GX룸이 또 들어가는데 GX룸에도 필라테스 기구, 최고급 기구를 다 넣어드리고요. 피트니스도 테크노 짐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프라이빗한 스크린 골프룸도 1개 룸당 한 30평 정도 되는 규모로 30평이요? 네, 규모로 2개 룸이 들어갑니다. 30평까지 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지인분들이라던가 가족분들이 같이 게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스크린 골프룸 같은 경우는 골프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이거 우즈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야구라던가 축구라던가 이런 부분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키높은 나무들이 조성이 될 거라고 들었는데 라브루가 이제 프랑스어로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7층 건물로 해가지고 되게 프라이빗하게 들어가는 고급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대지 라인 따라서 한 10m 정도 되는 식자재로 빽빽하게 둘러서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 지어지고 나면은 대형 저택처럼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가든 세대하고 테라스 하우스의 저층 세대는 나무들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라브리 27은 드롭오프 존이 야외로 있는 게 아니라 지하 1층, 지하라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상에서 내려가서 지하 1층이 아니라요. 레벨 때문에 지하층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오시면 지상입니다.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좀 편안하게 드롭오프 존 들어가서 이제 차량에서 타고 내리고를 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브리 27 내부 천정고도 좀 높잖아요. 저희 고급 주택으로 들어갔을 때 기존에 있는 천정고는 최고 높았을 때 한 2.78 정도까지 갔었는데 라브로 27 같은 경우는
일반 테라스 하우스가 3m,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3.3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물천정 적용을 하게 되면 3.12까지 테라스 하우스가 높게 개방감 있게 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차장님. 지금 어찌됐든 펜트하우스 2세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좀 특장점을 좀 자세하게 좀 나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오시지 않으시면 못 보니까요. 저희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른 곳하고 차별화돼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제일 특장점인 게 단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곳에 가보시면은 어떤 건물에든 최상층을 올라가는 이제 펜트하우스가 있잖아요. 대부분 대지 면적이 저희만큼 넓지가 않다 보니까 되게 듀플렉스나 트리플 복층으로 펜트하우스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는 대지가 1417평 부지에 딱 27세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단층으로 공은사 쪽을 바라볼 수 있는 펜트 1 같은 경우는 테라스까지 포함해서 한 190평 정도가 펼쳐지는 거고, 루프탑이 72평이 주어지면서 거기에 인피니티 풀이 자쿠지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펜트 같은 경우는 단층으로 235평이 펼쳐지면서 루프 쪽에 70 한 5평 정도 가면서 이제 인피니티 풀하고 자쿠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슈퍼펜트는 면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실의 끝과 끝 사이 길이가 22m로 LDK가 22m가 펼쳐집니다. 남쪽으로요? 네, 남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실에서 남쪽 GBC 쪽하고 동쪽의 한강뷰까지 동시에 시티뷰하고 한강뷰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인 거고, LDK가 한 50평 정도가량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펜트하우스도 좋고 다 좋은데 슈퍼 펜트하우스가 어찌 보면 한강 뷰도 나오면서 그쪽으로 대부분 다 죽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뷰를 그대로 좀 느낄 수가 있을 건데, 제가 라브리 27 갤러리 아주 자주 갔었는데 라브리 27 갤러리에 가시면은요 3층에서의 한강 쪽으로 나 있는 뷰를 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아주 많이 봤었는데 4개층 올라가는 거잖아요. 4개층 올라가서의 뷰는 아주 좀 많이 트여 있겠어요, 그죠? 좀 개방감 있죠. 그래서 슈퍼펜트 같은 경우는 한강을 바라보면서도 남쪽, 동쪽, 북쪽으로 3면이 나는 부분에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향을 끼고서도 한강뷰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듀플렉스가 상부층, 하부층 나눠져 있잖아요. 내려다 보이는 하복층의 장점은 그 면적을 다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라서 훨씬 더 넓어 보여요. 근데 라브르 27은 하복층 개념의 룸이 2세대가 있고, 저는 또 그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슈퍼 펜트하우스도 하복층이 있죠. 슈퍼펜트에 들어가는 하복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대 내부에서 들어가는 하복층 개념이 아니라 테라스 쪽에서 들어가는 하복층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기에 좋은데, 취미 공간이나 작업실로 해가지고 이제 내부 공간하고 분리를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공간으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와인 저장고 같이 이런 부분들로 저장고를 만드실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이드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세대 내부에 같이 있지 않고 외부 쪽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니즈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죠. 그 슈퍼 펜트하우스는 룸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슈퍼펜트 같은 경우는 최대 룸 개수를 보면은 거의 6개 내지 7개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설계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는데, 저희가 기본 구성은 룸 5개, 욕실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슈퍼 펜트하우스는 지금까지 어떤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좀 보셨을까요? 슈퍼펜트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층으로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이제 슈퍼펜트 한 10년 넘게 사실 듀플렉스라던가 트리플 복층으로 슈퍼펜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복층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단층을 조금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슈퍼펜트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 개수라던가 욕실 개수가 많다고 해서 가족분이 많은 것보다는 혼자 거주하시거나 2분이 거주하시면서도 많이들 보세요. 그리고 여러 지인들하고 이런 파티라던가 이런 문화들을 조금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루프 쪽에 인피니티 풀이 길이가 19m인 인피니티 풀하고 자쿠지까지 있다 보니까 그쪽 공간을 좀 활용하시고자 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상담을 하시면서 슈퍼 펜트하우스의 평면을 보시고 나서 이건 좀 이렇게 좀 꾸며봐도 되겠네? 난 이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견 중에 기억나는 거 좀 특수한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보셨던 분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룸을 지금 6개 룸으로 나눠놨는데 한 3개 룸 자체를 스튜디오 형식으로 조금 펼쳐서 작업실이라던가 이제 VR룸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고, 지금 놓여져 있는 마스터룸 쪽을 조금 뒤쪽으로 따로 빼고 공간적인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본 설계 부분들을 다 좋아하시는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슈퍼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라브르 27의 슈퍼 펜트하우스는 이게 장점이다. 지금까지 말은 했지만 몇 가지만 좀 요약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라브르 27의 슈퍼 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슈퍼 펜트에서 볼 수 없는 단층으로 거의 235평이 펼쳐진다라는 거는 정말 대지가 넓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성 설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만한 단층 규모로 이 정도 넓이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노프 쪽에 들어가는 이제 인피니티 풀 길이가 한 19m 나옵니다. 19m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수영장 가시면 그냥 정규 레일이 25m 정도 나오잖아요. 그 길이만큼의 어떤 길이가 나오니까 또 수영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하신 거고, 그다음에 인피니티 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뭐 정화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건 다 깔고 들어가서 1년 내내 정화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도 장점인 거고,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또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영하시면서 체온 유지하실 수 있게 자쿠지도 옆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 주신 두 가지의 장점을 대비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분양가는 여기서 오픈드리긴 뭐하지만 이 분양가로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슈퍼 펜트하우스급의 고급 주택을 찾으시는 고객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면 꼭 한번 라브르 27은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라브르 27 자리가 바로 위에 북쪽으로는 삼성동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후로 삼성동 아이파크가 국내의 가장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그 위로 청담 르엘이 또 이제 3위 아파트 재건축을 한 다음에 또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홍실 아파트가 아크로 브랜드로 들어왔는데, 홍실 아파트 84 타입이 최근에 그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고가예요. 지금 홍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대1 재건축으로 들어간 거고, 한강뷰가 굉장히 잘 보이는 쪽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딱 찍히진 않았지만 지금 원베일 같은 경우가 한강 보이는 뷰 쪽으로 해서 70억대를 찍었잖아요. 30평형대가.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가치 부분을 본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30평대면 전용 면적으로 25.7평입니다. 70억대를 간다고 하면은 전용 평당가 이것도 거의 3억이 지금 육박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 단가라던가 그다음에 고급주택의 공사 단가 자체가 거의 두세 배 이상씩 난다라는 거는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펜트 같은 경우가 전용 평당가로 보게 되면은 실사용 한 평으로 볼게요. 320평이잖아요. 네, 맞아요. 1억대네요. 이렇게 되면은 현장 주변에 이미 청담 3위 아파트 재건축에서 르엘이 있고 아크로 브랜드 있고 삼성동 아이파크가 우뚝하니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또 라브르 27이 들어간 건데, 대부분들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상담을 했을 때는 그런 질문도 하세요. 앞으로 또 분양할 거잖아요. 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건너편에 세레노 삼성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계약이 많이 됐잖아요. 대지 면적이 이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땅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1,500평 정도 되는 땅을 한 번에 매입하기 쉬울까요? 있을까요? 그럴 만한 땅이 사실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 정도 규모로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근접해 있는 곳이 프리마 호텔 자리예요. 거기는 이제 프라이빗하다기보다는 트로피성으로 해가지고 주상복합 개념으로 고급 주택하고 고급 오피스텔, 호텔까지 같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가격이 아주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뭐 전용 평당가로 해가지고 4억 이상, 그 이상도 본다고 하는데 지금 프라이빗하게 조용하게 거주하시기를 굉장히들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급 주택들을 찾고 계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라브르 27의 선호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 지분도 상당히 높아요. 일반 테라스 하우스가 한 세대당 대지 지분이 대부분 42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 평당 평가 금액이 평가 금액은 작년에 평가했을 때 2억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작년 이제 감정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올해나 입주 시점 가면은 그 훨씬 이상 올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라스 하우스 한 세대당 대지 지분이 42평 정도 되니까 90억에서
100에서 100억 사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냥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입주 때 가면 예를 들어서 3억이라 그러면 뭐 130억 정도, 140억 정도 사이가 대지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분양받으셨던 테라스하우스 같은 경우 100억대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방가구 브랜드 금액도 그렇고요. 주방가구 브랜드만 해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따질 수는 없지만, 없지만 이제 브랜드적으로 보시면은 도르제티라던가 아크리니아, 발코치네 그리고 에거스만까지 고가 주방 가구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로 들어오는 자재들은 다 수입 자재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공사 단가라던가 이런 게 상승이 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더 혜택을 많이 보신 거죠. 라브리 17 초창기에 오셔서 계약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초반에 계약하신 계약자님들 영상 보고 계시죠? 대지 지분의 현재 그 평가 금액하고 또 입주 때 정도 되면 27년 상반기 정도 되면 평당 한 3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가구의 브랜드와 여러 가지의 그 수입 고급 마감재의 금액을 따져보면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라브리 17은 이거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데, 강남권에 있는 고급 주택들 대부분 다 남양 배치가 아닌 것도 많아요. 한강을 보기 때문에. 근데 라브리 17은 한 타입 빼고는 다 남양이죠. 27세대 중에서 5세대만 제외하고 22세대가 다 남양 배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 계약하신 고객님들의 연령대, 직업군 정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계약자분들 연령대는 되게 다양합니다. 사실 20대 후반부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령대 같은 경우는 40대 전후분, 그래서 한 50대 정도까지 60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들어오셨고, 그다음 직업군으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사업체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라브리 27의 외관을 봤을 때 굉장히 무게감 있고 웅장하게 들어가는 대형 저택처럼 보이는 그런 고급 주택이잖아요. 그와 걸맞게 또 성향들이 맞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지인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라브리 17 갤러리에서 이제 차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고객님들께서 이제 대부분 회장님 많으시잖아요. 유명한 직원분하고 같이 오시는 분도 계셨다라고 알고 있고, 또 외국인 분도 또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사례를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라브리 17 현재 위치가 명당이잖아요. 예, 풍수지리적으로 안내는 드리지만 그래도 다들 알고는 계셔도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직관을 동반해서 오셔가지고 직관이 딱 보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라든가 주변 지대를 보고서 바로 계약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요. 유명한 또 지주 스님 모시고 오셔가지고 사실 저희 갤러리 루프 올라가셔가지고 저희 대지를 보신 다음에 바로 계약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 쪽으로 사업하시는 회장님도 계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라브리 17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 꼭 전화 한번 주시고요. 차장님께서 안내를 주셨는데 뭐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브리 17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세대가 이제 펜트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슈퍼 펜트 같은 경우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갖고 있는 특장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분양가는 딱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데 비하면 규모적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현재 합리적인 이제 분양가로 해가지고 계약 진행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향후 지금 저희 라브리 27 위치 삼성동하고 이런 복합 도시에 들어가는 주거단지 쪽으로 들어오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마 향후 앞으로 몇 년, 10년, 20년 후에도 이런 주택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에테르노 청담이 준공되고 나서 에테르노 압구정이 2차로 분양을 할 때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가 스타트되는 부분과 에테르노 청담의 현 시세가 거의 비슷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라브리 17도 현재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26년 12월 또는 27년 상반기에 준공 이후에 그때의 시세와 그때 새로 스타트하는 다른 타현장 고급주택 분양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뭐 비슷하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비교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금액대는 더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상품이 돼버리는 거죠. 고급 주택이 청담동에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에 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삼성동에는 없었어요. 근데 삼성동 자체가 주는 주택의 조용한 느낌과 한 도보 5분 정도 나오시면 모든 이제 오피스 공간과 상업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귀한 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에 현재 분양하고 있는 고급주택 안정적인 상품 중에 첫 번째 스타트했던 라브리 27에 대해서 내용을 안내드렸고요. 나머지 자세한 상담은 전화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